보면서 이제 든 생각이 중경상림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은 그거더라고요. 저기 뭐였지? 홍콩이 그때 성장했는데 중국이 이제 합병되면서 그 사회의 이제 젊은 층이 허무주의에 빠졌던 것들을 이제 그렸던 거고, 그런데 한국 사회의 젊은 층도 지금 허무주의에 빠져 있어요. 우리 애도 마찬가지지만, 그럼 허무주의에 빠져 있는 이 젊은 층에 대한 문제, 그리고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라는 이제 고민을 하다 보니 서양 계속 니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니체 이제 뭐 초인 초인에 대한 개념이나 아니면은 요즘 또 이제 그러면서 찾았던 게 로고 테라피라는 개념이 있더라고요. 빅터 프랑크라는 분이 나치 이제 수용소에 끌려가서 어떤 사람들은 죽고 어떤 사람들은 안 죽더라. 그런데 살아있는 사람들은 왜 살아남았냐라고 놓고 봤을 때 건강한 사람이 살아있었던 게 아니라 삶의 의미를 가졌던 사람이 살아있더라. 그래서 삶의 의미를 찾아주는 치료 방법을 이제 실존주의 심리학에서 나오는 로고 테라피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은 젊은 층에게, 그러니까 젊은 층의 허무주의는 내려놔서 그래요, 뭔가를. 근데 뭔가 의미를 가지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그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그런 것들로 우리 사회 방향을 바꿔야 되지 않느냐.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막 이런 식으로 막 넘나들면서 보고서를 써요. 그게 뭐 하나고나 외대부고의 이상적인 수업이기도 해요. 근데 그 이상적인 수업들 이런 것들을 써서 사실은 애들한테 수업을 하려고. 그러니까 이런 개념이 있고 이런 개념이 있고 그래서 난 이렇게 접근했어. 근데 너의 의견은 어때? 그럼 말이 없겠죠. 근데 이걸 계속 듣다 보면, 자, 생각해봐. 6개월 사람이 습관이 형성되는데, 뇌각에서 이야기하는 게 66일이에요. 그리고 동양에서 그래서 100이라는 숫자가 되게 중요해요. 100번을 하면 습관이 돼. 몸이 뇌가 알아서 그렇게 움직이기 시작해. 그러면 이런 이야기를 내가 한 100번 해주면 바뀔 거 아니야. 그쵸. 그럼 100번 하기 위해서 100개의 지금 자료를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내가 100일간 너를 수업을 해서 너도 사람이 한번 돼보자. 뭐 이런 것들. 너도 사람이 돼가는 거 나도 사람이 돼가야지. 제가 사실 다음 질문이 면접 준비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물어보려고 했는데 지금 벌써 정답을 알려주셨어요. 지금 눈치 빠르신 분들은 이렇게 면접 준비를 하면 되는구나 를 느끼셨을 거고, 자 이제 우리 눈치가 느린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면접은 어떻게 준비하면 좋다 이런 것도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 지금 했던 내용을 좀 정리해서. 면접 준비를. 네. 그러니까 사실은 면접 준비는 본인이 이제 자소서를 잘 쓰고 나면 그렇죠. 그 자소서에 대한 답변 준비를 하면 돼요. 근데 답변은, 그러니까 내가 자소서를 쓰는 게 정말 나의 학생한테 집중해서 써야 된다고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학생한테 집중해서 쓰면 그 자소서는 애가 좋아하는 거예요. 애가 본인이 좋아하는 걸 썼잖아요. 그러면은 그걸 공부하는 게 공부로 느껴지지 않아요. 그쵸. 그래서 어머님들이 예전에 그런 이야기 하시는 어머님들이 있어요. 애가 밤에 10시에 11시에 학원 끝나고 집에 와가지고 논문을 읽더라. 우리 애가 미쳤나 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걔는 논문을 읽은 게 아니야. 내가 좋아하는 그 내용을 읽은 거야. 다만 그 내용을 논문에 잘 정리돼 있어서 그 논문을 읽을 뿐이에요. 그리고 거기 어려운 단어가 나와도 내가 좋아하는 걸 읽잖아요. 네. 어려운 단어가 어려운 단어로 느껴지지 않아요. 맞아요. 왜 관심 있잖아. 관심 있는데 그게 왜 어려워. 그 빽빽이 하면서 외울 때 애들 힘들어 하잖아요. 내가 싫어하는 거에서 그래. 근데 내가 좋아하는 거는 시키지 않아도 빽빽이 해요. 사실 그 단적인 예가 이게 되게 웃긴 건데, 애들 을사오적 이름 잘 모르는 애들 많아요. 맞아요. BTS 이름대로면 다 돼요. 맞아요. 그냥 이게 좀 약간 되게 웃긴 거죠. 그러니까 그게 꼭 왜 BTS여야 되는 거야. 공리주의일 수도 있고 양자역학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자본론일 수도 있는 거잖아. 애들이 피곤할 것 같은데요. 왜 그거를 얘들이 아직 어리긴 해요. 네. 하지만 얘들도 분명히 재밌는 게 있어요. 애들이랑 이야기 하다 보니까 얘들이 자본론이니 사회주의니 그 양자역학이니 이 단어를 아직 못 들어서 그래. 그쵸, 그런데 그런 시 있었잖아요. 예전에 유행했던 오래 보아야 아름답다. 너도 그렇다. 마찬가지야. 어떤 분야든 깊고 오래 바라보면 재밌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한국 교육의 문제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좀 암기식으로 파고 들어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이게 재밌다라는 걸 느끼기 전에 끝나는 거고. 그래서 제가 우리 애한테 그 얘기는 해요. 너희가 지금 이렇게 공부하는 게 필요하긴 하다. 원래 기본을 쌓을 때는 되게 지루하고 힘들다. 그 시간이 필요하긴 한데, 그런데 나중에 너희가 이제 대학
가고 그 이후로 가면 그때부터는 니네가 재미있는 것만 깊이 파면 된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공부가 정말 재미있을 수 있다. 지금은 좀 지루한 거는 어쩔 수 없는 것 같다. 그렇죠. 뭐 교과를 재밌게 파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뭐 걔는 좀 이상한 거고. 공리주의보단 나은 것 같습니다. 네. 공리주의 재밌다니까 왜? 그 이제 그럼 면접 꿀팁 좀 주시죠. 꿀팁 진짜 딱 이것만 딱 한 3가지만 기억해라. 그러니까 딱 3가지. 면접에서 꿀팁? 네. 그러니까 왜냐면 지금 저희가 방송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아 벌써 이렇게 됐어요? 네. 왜냐면 니체 얘기가 한 30% 나왔고요. 예. 그렇구나. 우리 상상보다 못했는데? 상상은 다음 주에 해야 돼요. 제가 봤을 때. 제가 처음에 받았을 때도 이거 한 번에 다 되겠지 했는데 한 번 보내주신 파일이 5주를 진행할지는 진짜 네. 조금 더 빨리 뵙겠습니다. 네. 일단은 면접의 꿀팁 일단 면접실에 들어갈 때는 많이 떨릴 거예요. 그렇죠. 많이 떨리고 그래서 애들이 들어가면서 정말 바들바들 떨어요. 그쵸. 바들바들 떨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예전에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면접관들도 1시간 내내 진행을 하다 보면 힘들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잠깐 쉬어요. 그래서 이제 화장실에 가는데 입시팀 본부에서 행정 선생님 한 분이 막 급하게 뛰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 무슨 일 있어요? 그랬더니 어머님이 학생한테 꼭 전달하라는 말이 있었다라고 하길래 뭐 무슨 내용이냐 그랬더니 학생한테 꼭 청심환 먹어라라고 그런 내용을 전달했다고 했는데 애들이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애들이 면접실 들어가기 직전에는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서 입 밖으로 튀어나올 것 같다. 그래서 너무 많이 떨리면 애들이 생각이 없어져요. 그렇죠. 그래서 머리가 새하얘지거든요. 근데 사실 면접이라는 건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내 정신줄을 좀 붙잡고 있어야 돼. 그렇기 때문에 너무 내가 떨 것 같다라고 하면은 정심만 먹는 거 좋은 방법이 된다라는 의견을 먼저 드리고요. 그래서 학생들 수업할 때는 그 얘기를 해요. 우리가 사람이다 보니까 실험이라는 걸 해볼 수 있다. 그래서 내 몸을 기반으로 이렇게 청심한 양과 시간들을 조절해서 나에게 최적화된 상황을 찾아내라. 그래서 면접 때 활용해라. 그래서 연습할 때 이게 뒤로 가면 갈수록 애들 떨리거든요. 그래서 그 면접에 당일날 먹지 말고 왜냐면 이게 내가 예전에 했던 애 중에 너무 대범한 애가 있었거든요. 근데 얘가 면접실에 난 걔한테 청심환을 먹으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얘가 청심환을 먹고 면접실에 들어갔어. 그랬더니 애가 그 표현을 하더라고요. 면접실에 들어갔는데 마음이 너무 편해지더래. 그래서 면접관이 첫 질문하는데 너무 편안한 마음으로 답변을 했대. 그랬더니 면접관의 표정이 싹 바뀌더래. 그래서 놀래가지고 그다음부터 정신 바짝 차리고 했다. 그래서 합격한 애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 너무 떨리는 애는 청심환을 먹어서 긴장도를 좀 떨어뜨릴 필요가 있고 내가 너무 안 내가 좀 대범한 애들 있잖아요. 흔치 않은데 그런 애들은 좀 떨어라 가서 이런 말들을 좀 해줄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저도 약간 경험을 얘기하자면 이제 현대글로비스를 지원을 했었을 때 면접관이 여기 왜 지원했냐라고 하는데 생각했던 말이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물론 떨어졌지만 그때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순신 장군님이 가라 그랬다. 분위기 만들기 필요했어요. 기억이 안 나는데 말은 안 할 수가 없어서 하여튼 뭐 그러고 떨어졌는데 근데 그게 방법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괜찮다. 괜찮다. 왜냐하면 본인이 면접관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지금 이틀 3일간 면접실에 들어가는데 애들이 와가지고 어려운 얘기만 해. 아침부터 양자역학, 물성 물리학, 거기다가 각종 세포에 대한 이야기, 이기적 유전자, 공리주의, 자본론, 그런 얘기를 하루 종일 듣고 있어. 어떤 생각이 들 것 같아요? 너무 힘들어. 그런데 아이가 이제 답변을 하는데 자기 의견을 명확하게 답변하고 자기만의 생각을 너무 명확하게 답변해 나가면 면접관 입장에서는 걔가 더 이쁘다니까. 예전에 그런 애가 있었어요. 질문에 이제 좀 공통 질문 같은 것들로 이런 거 많이 쓰잖아요. 자기 진로 분야에 자기가 이제 모델로 하는 사람이 누가 있으면 그 모델로는 그 모델의 어떤 부분들을 담고 싶냐 이런 질문들 자주 예전에 썼는데 그 인문계들은 외교관이 꾸민 친구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럼 얘네들 와가지고 그때가 반기문 이제 총장님 그분 이야기 나오면서 그분의 책부터 난 그분의 서사를 책도 안 읽었는데 다 외울 뻔했잖아. 아무튼 그런 이야기들 하는데 남학생이었어요. 근데 그 학생이 딱 와가지고 한 얘기가 뭐예요?
자기는 그래도 꿈이 외교관이에요. 근데 자기는 외교 분야나 정치 분야에 모델이 없대요. 자기가 근데 하지만 좋아하는 사람이 있대. 그러면서 축구 선수 메시를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남학생이니까. 그러면서 축구 선수 메시가 얼마나 그 힘든 상황을 어떻게 이겨냈는지를 설명하면서 메시의 이런 부분들이 장점이고 자기는 이런 장점을 가진 외교관이 되고 싶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걔가 나중에 합격했는데 물어봤더니 집에 가서 후회했대요. 너무 강하게 답변한 것 같다고. 근데 면접관들은 그 순간 정말로 귀가 뜨이고 눈이 뜨였어요. 아, 얘는 정말 그런 외교관이 될 것 같아. 이제 반기문 좀 지겨워. 막 이런 느낌이었거든. 차라리 뭔가 새로운 걸. 그러니까 새로우려고 하지 말고 정직하라고.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으면 정확하게 설명하는 게 맞다고. 사실 저희가 이제 살면서 제일 많이 듣는 말이 야, 네가 하고 싶은 말 말고 내가 듣고 싶은 말을 해야지. 이게 저희가 깔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 뭐 살면서 어떤 면접을 보든 간에. 그러니까 이게 좀 약간 저는 그 괴리감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면은 그 사람이 내가 하는 얘기를 듣고 싶지 않을 것 같고, 그 사람 듣고 싶은 얘기를 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루해할 것 같고, 근데 그분이 듣고 싶어하는 얘기가 결국에는 네 얘기다라고 말씀해 주시면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맞아요. 내 얘기를 하면 돼요. 내 얘기를 하면 듣고 싶어한다. 이렇게만 알고 있으면 된다. 네,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 면접관은 나랑 같이 수업할 애를 찾는 거잖아요. 그럼 내 수업을 같이 해나갈 사람 찾는데 그러면은 그 사람이 궁금한 거잖아. 네가 궁금하잖아. 학원 선생님이 궁금한 게 아니라 그 책이 궁금한 게 아니라 그 연구를 한 저자가 궁금한 게 아니라 네가 궁금하다. 그래서 너는 어떤 공부를 했고 어떤 생각을 했고 그래서 뭔가를 해서 어떤 결론에 도달했고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친구랑 같이 3년을 살아간다면 나도 행복할 수 있겠구나. 이런 의견을 면접실에서 준다면 사실은 그 애를 뽑지 않을 선생 강의하는 뭐 그게 학교 선생님일 수도 있고 대학에서는 교수님일 수도 있는데 그쵸. 아닌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야,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이게 그럼 마지막으로 여기 체력 검사 있대요. 아, 예. 그 뭐 어떻게 하나요? 그 한국에 보면 이게 체력 검사가 있는 네, 학교들이 네. 있어요. 그리고 지금 저기 뭐였지? 하나고 같은 경우는 저기 그 고등학교에서 이제 체력 검사했던 결과를 쓰기도 하거든요. 네. 쓰기도 하는데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정말 대단한 체력을 바라는 건 아니에요. 한국에서 바라는 그 체력은 애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할 수 있는 애라면 누구나 통과할 수 있는 수준이다. 그러다 보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게 그 공부만 하다 보면 사람이 기본 체력이 많이 떨어지긴 해요. 그쵸. 그런데 그쵸. 아무리 기본 체력이 떨어져도 내가 포기하지 않고 해 나간다면 분명히 도달할 수 있다. 그리고 선생님도 제가 운동을 되게 못하거든요. 네네네. 어릴 때부터 운동은 정말 못했어요. 그래서 운동을 어릴 때 정말 안 했고 요즘은 이제 나이가 들면서 뭐 건강을 좀 지켜야 돼서 운동을 하는데 운동을 하면서 느껴본 건 시간을 투자했을 때 효율이 더 높은 건 학습보다 운동이더라. 운동은 시간 투자하면 그대로 다 결과로 나와요. 정직하게. 그쵸. 학습은 정직하지 않아. 노력해도 한참 쌓은 다음에 결과가 나와. 그래서 더 꾸준히 해 나가야 되는 게 학습인 게 맞는데 근데 운동은 정말 명확하게 결과가 나와요. 그래서 그 뭐지? 학습하고 공부하는 것도 좋은데 틈나면 좀 걷고 틈나면 좀 뛰어라. 그리고 그게 진화론적인 차원에서 봐도 더 행복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얘들아 운동도 좀 하자라는 이야기들을 하고요. 이게 항상 애들한테 혼내지만 그 잔소리가 항상 나한테 돌아온다. 그래서 나도 운동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 하나고는 언제쯤 입시 슬롯이 열리나요? 입시가 언제쯤 시작돼요? 지금 하나고든 모든 학교든 사실 지금 사실 요강이 기본적으로 여름방학 때 승인을 받아야 돼요. 교육청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름방학이 7월이죠? 네. 7월쯤 여름방학이에요. 그러면 7월 말쯤 내가 7월 말 8월 초 해가지고 승인된 요강이 홈페이지에 공지가 될 거고요. 지금 뭐 나와 있는 이야기들은 특별히 변경된 이야기들은 없기 때문에 아마 작년 요강이랑 비슷하지 않을까? 이런 지금 추정은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그때 요강이 이제 오픈될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지금부터 좀 뛰면 도움이 될 거다. 지금부터는 한 6개월 가까이 시간 있잖아요. 그쵸. 6개월 뛰면은 야 만점이 그렇습니다.
제가 원래 만점을 받긴 하지만 네. 학교 가서 사실 6개월 여기서 뛰고 가면은 그 외대부고도 그렇고 가나고도 그렇고 이런 학교들이 공부를 되게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 오다 보니까 네. 운동을 되게 못해요. 그래서 6개월을 네가 뛰고 가면 네. 한 쉽게 얘기하면 이럴 것 같아. 만약에 학교에서 축구를 하잖아요. 네. 그러면 네가 양쪽 골대를 다 뚫고 다닐 수 있다. 다른 애들에 비하면 미친 심장을 가지고 들어갈 수 있다. 거기 가면 박지성 된다. 박지성 된다, 진짜로. 진짜로 된다. 그래서, 네. 지금부터 매일 뛴다면 충분히 네.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러면은 기초 체력을 위해서라도 본인의 삶의 질을 위해서도 좀 뛰라 말씀해 주신 걸로 알고 있고 오늘 이제 마무리해야 됩니다. 아쉽지만 상상고까지 했으면 좋았을 텐데 오늘 마무리하고 다음 주에 또 상상고를 준비해 보겠습니다. 근데 네. 대화 자체가 너무 깊이가 있고 소장님 알려주시는 게 사실 다 지금 치트키거든요. 다른 데서 이렇게 안 알려줘요. 그쵸. 야 여기 가려면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하지 네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해봐 라고 말씀하신 분 전 처음입니다. 일단 마무리 멘트 하시고 저도 마무리 멘트 하고 마무리 할 건데 한번 뭐 더 친구들한테 나눠주실 의견이 있으시면 네. 갑자기 물으니까. 네, 이건 사실 사전에 얘기되지 않은 내용이기 때문에. 마지막 멘트 다음부터 준비할게요. 근데 사실 니체도 원래 얘기된 얘기가 아니에요. 니체 얘기 없었습니다. 네. 요즘 이제 요번 주에 네, 네. 이제 제가 또 찾아보고 공부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소요유라고 그 장자가 추구하는 이제 이상향이에요. 네. 이상적인 존재인데 모든 그 철학의 학파들은 마지막에 이제 이상적인 존재들을 좀 추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쵸. 소요유의 이제 단어들을 보면은 그러니까 소자가 이제 거닐다, 거니는 거고 요자가 이제 좀 멀리 거니는 거고 이제 유자가 이제 놀유자 논다. 그러니까 멀리 거닐면서 노는 이런 단계를 이야기하는 거고 그게 니체가 이야기했던 어린아이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너희가 지금 기본적인 걸 해 나가는 건 학원에서 공부하고 빽빽이를 하고 외워야 되는 게 맞기는 해. 근데 거기서 끝내니까 너희들이 너무 힘들긴 해. 거기서 한 발만 얘들아 더 나가보자. 한 발만 더 나가면 내가 아는 것들을 기반으로 뭔가 생각들을 좀 해볼 수 있을 거고 그 생각이 대단한 게 아닐 수는 있어. 그리고 거기 한두 단어가 더 붙을 수 있어. 근데 그게 붙는 순간 그때부터 그게 닉게 돼. 그리고 닉게 되면 자유로워질 수 있어. 진리는 원래 사람을 자유롭게 만들어. 그리고 모든 인간이 가려고 하는 거는 자유로움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 그래서 딱 한 발만 더 나가보자. 힘들겠지만 그리고 그걸 혼자 하기 힘들면 내가 도와줄게. 그래서 내 수업은 그런 수업들을 하려고 해. 그리고 그런 이야기들을 정말 한 명이라도 더 들었으면 해요. 그래서 정말 자기의 행복을 좀 찾아 나갔으면 원래 누군가를 도울 때 사람은 가장 행복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업으로 이 일을 하고 있지만 이걸 통해서 친구들 한 명 한 명이 울리기도 하지만 그걸 통해서 찾아 나갈 때 난 얼마나 행복하겠니. 그리고 그게 내 삶의 가치가 되기 때문에 난 계속 해 나갈 거고 그래서 그런 삶을 우리 살아가자라는 또 잔소리를 한마디를 했네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듣는데 막 소름이 돋아요. 너무 좋아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박지훈 소장님과 함께 하나고 입시 5강 자기소개서 면접 그리고 입시 이후의 얘기를 잠깐 해봤는데 오늘 이야기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박지훈 소장님께서 계속해서 그러니까 합격의 치트키를 계속 알려주고 계세요. 그렇죠? 그런데 이 치트키는 버튼 하나 누르면 합격하는 마법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라톤으로 아까 처음에 시작했지만 마라톤으로 비유하면 힘들 때 옆에서 건네주는 물 한 컵 같은 것 같아요. 물을 받았다고 대신 달려주는 것은 아니고 하지만 그 물 한 컵이 숨을 고르게 하고 다시 페이스를 찾고 끝까지 달릴 수 있는 힘을 만들어줍니다. 입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보와 전략은 아이를 대신 달리게 해주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아이가 지치지 않도록 방향을 잃지 않도록 끝까지 자기 페이스를 유지하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결국 입시는 단거리 승부가 아니라 긴 마라톤입니다. 중요한 것은 남보다 빨리 달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가 자신의 페이스를 잃지 않고 결승선까지 가는 겁니다. 오늘 박지훈 소장님께서 주신 전략들이 우리 아이들의 고등입시 마라톤에서 꼭 필요한 물 한 컵이 되기를 바랍니다. 고등입시라는 긴 길을 달리고 있는 모든 학생들의 성공적인 골인을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소장님 오늘 귀한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